아까 이지원의 그 불량 학생이라고. 네네. 저는 아직 학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네. 괜찮아요. 제가 30대 초반에 제 그 마음 상태, 영혼 상태에 대해서 네. 그때 들었던 한마디가 컵에 물을 따르려면 이렇게 바로 놔야지 물이 들어가는데 당신 컵은 뒤집어 엎어놨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계속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지금 그게 제가 중간에 한번 그래 이 컵이 바로 내 컵이 바로 놓아져 있다라고 생각만 이라도 하자. 네. 근데 그러면 뭐 어느 사이가 또 뒤집어 엎어져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평생 제 초등학교 6학년 때 더 있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 평생 이렇게 수련을 하셨어요. 그 최근에는 제가 이제 너무 그 말씀하시는 게 진절이가 나가지고 사춘기 중학교 후반부터 해서 평생 아버지가 이야기만 꺼내면 말씀하지 말라고 듣기 싫다고 이렇게 얘기를 그때 사춘기 때 뭐 1시간 2시간 꿇어 앉아서 얘기 듣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랬는데 작년 초부터 그 외면했던 아버지 마음이 되게 아프더라고요. 이제 제가 마음을 열고 그랬더니 이제 거의 치매 초기고 지금 점점 심해지고 계신데 당신은 수련했던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는 듣기 싫어서 기다렸는데 이게 이제 마지막 이렇게 하시는 이야기 사시보니까 이렇게 들으시더라고요. 지금도 그 이야기를 하세요. 우영관처럼 하시는 말씀이 손만 대면 암 환자를 고쳤다. 고혈압 환자 병원에 몇 달을 입원해서 이렇게 치료해도 되지 않던 고혈압 환자도 고쳤다. 저는 제가 왜 이렇게 뒤집어진 컵일까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수련을 한다고 뭐 하신 아버지랑 평생 살면서 사실 가정이 평안하지 않았고 저는 이게 부드러기처럼 수련이라는 말, 뭐 이런 모임, 되게 거부감이 있어요. 그게 단지 아버지와의 관계, 뭐 인지, 아니면 그 제 안에 타고난 어떤 저로 가득한 어떤 그런 꽉 차서 다른 것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인지, 뭐 어쨌든 뭐가 원인이 되었든, 머리로는 뭐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는데, 이렇게 또 가보면 또 마음은 열리지 않고 닫혀있는 상태가 계속 반복고 지금 지원자님한테도 얘기했지만 나를 꽉 잡으려고 하지 말고 놓지도 마라. 그러니까 뭔가 있는 것 같으니까 놓지는 못하겠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폭 빠져들지도 않고 굉장히 그런 이 상태가 이제 그냥 갈등 상태나 여기 어떻게 하지? 이 길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계속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나는 것 같은데 또 아닌 것 같고 이렇게 가져오니까 사실 뭐 제가 살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지금 현재 고민을 마음을 시끄럽게 하는 건 하나의 우란인 것 같고 지금 제가 아까 돌뿌리 계속 돌뿌리 얘기하셨는데 제 돌뿌리는 엄마거든요. 조금 제가 또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다스리고 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또 이렇게 가볍게 넘어가시다가 또 보면은 또 걸어 넘어지는 거 보면 엄마고 도대체 이 엄마하고의 이 관계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좀 가볍게 진짜 돌뿌리로 생각할 수 있을까? 여기까지입니다. 많이 고민하고 살았다 그죠? 진짜 그 수련만 한다고 맨날 눈 감고 있는 아버지 그리고 저 엄마는 내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저 딸의 마음 굉장히 많이 힘들었겠다. 거기에다가 하늘동그라미가 더 도와줬네. 심란하대. 하늘동그라미 때문에 더. 전생에 이런 곳이에요. 이런 곳인데 다 하얀 옷을 입었어요. 하얀 옷을 입었는데 교주도 하얀 옷을 입었어요. 하얀 옷을 입은 이 사람 중에 어린 아이도 하얀 옷을 입었는데 그 중에서 어떤 남자는 까만 옷을 입었어. 까만 옷을 입고 나는 여기하고는 진짜 안 맞는 것 같은데 내 딸이 여기 있어가지고 진짜 곤란하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남자가 있어요.
그 남자가 누구일까? 아버지? 본인. 까만 옷을 입은 사람인데 내 딸은 여기 하얀 옷을 입고 앉아있대. 그러면 이제 교주는 누구일까? 아버지. 내 생각하고 너무 안 맞는다고 끊임없이 거기 있으면서 내 딸이 거기 있기 때문에 내 딸을 감시도 해야 되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도 없고, 거기 푹 담그기에는 나는 까만 사람이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얀 사람이고, 어떻게 해야 될까? 하얗게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근데 되게 중요한 거는 시간은 많다. 이 생도 있고, 이 생에서 못하면 다음 생에 태어나가지고 또 이렇게 하면 되고, 거기서 못하면 그 다음 생에 또 태어나면 되고, 시간은 어마어마하게 많다. 어차피 깨달을 거면 지금 깨닫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검은 옷이 저고 네, 남자. 딸이 아버지고 아버지가 교주고 딸은 누구예요? 딸은 엄마야. 딸이 그 밑에서 하얀 옷을 입고 굉장히 열심히 수련을 하고 있어요. 이 딸을 데리고 나오려고 하니까 내가 죽어도 여기서는 못 나간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어정쩡하게 새까만 옷을 입고 혼자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질감을 느꼈겠어요. 근데 그 밑바닥을 보면 진짜 잘 살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정말 사람이 뭔가 어떻게 하면 깨어날 수 있는가, 이걸 끊임없이 알아보려고 노력을 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거부감이 셌던 거고. 다른 곳에서 아까 10년 했다고 하신 분 계시죠? 다른 곳에서 10년을 하건 20년을 하건 여기 오면 구슬이 깨어져요. 아, 이런 거였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제일 끝에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2년간만 발만 담가보라고. 이 2년간만 발을 담그는데 빙그레 단상 3바퀴 돌렸나? 4바퀴 돌렸대. 저는 지금 1월 1일부터 다시 5바퀴 돌리고 있어요. 5바퀴 돌리고 있대. 모르면 알아야 돼요. 알면 무섭지 않거든요. 힘들다고 하는 거, 길을 잃었다고 하는 거는 무명무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밟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지 못하는데 저거 이상해, 이거는 진짜 당연한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알아봐야 돼요. 어떤 곳인지. 다른 곳보다 여기가 훨씬 더 밝아요. 얼굴이 반짝반짝해요. 가면 갈수록 여자들은 예뻐지고 남자들은 멋있어져요. 이게 얼굴이 예뻐지고 남자들이 멋있어진다는 거는, 그거는 콩팥에서 시켜요. 콩팥은 감사를 많이 하면 좋아져요. 그러면은 나는 입을 내밀고 살았던 삶이 많아요. 왜 입을 내미는데? 하늘이 무상으로 산소를 주잖아요. 하늘이 무상으로 햇님을 주잖아. 햇님 조금 더 많이 센다고 햇님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항상 밝게 햇님이 나를 갖다가 그렇게 따뜻하게 보살펴주고, 하늘은 천년이고 만년이고 나를 짝사랑해주는데 뭐가 부족해서? 왜? 물어보세요. 물어보면 답이 나와요. 하늘은 항상 나를 짝사랑하고 항상 바라봐줬는데 내가 하늘을 외면하고 산 것뿐이에요. 사람은 이기적이다, 사람은 악하다, 이런 오해를 하면서 내가 너보다 더 나아, 내 어깨가 너보다 훨씬 더 넓어, 그러니 내가 훨씬 더 너보다 낫지 라면서 사람들한테 콧방귀를 끼면서 살아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하는 게 답이 아니라는 걸 알았대. 그저 머리 숙이고 이마 땅에 박고 하늘에 감사만 하면서 살면 그게 답이라는 걸 알았대. 왜냐면 하늘은 내가 항상 잘 되기를 의도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하루라도 더 살아야 돼요. 훨씬 더 싱싱하고 활발하게 살아야 돼요. 왜냐면 하루라도 더 살잖아요. 그럼 전생의 업을 하루라도 더 갚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고 싱싱하게 살아야 되거든요. 쌩글쌩글 웃으면서 살아도 모자라요. 주변에 내 길동으로 온 사람들한테 정말 고맙다, 잘한다, 자랑스럽다 얘기하는 거, 이거 넘치도록 해도 모자란다고. 시간이 없다고. 그렇게 하고 살아요. 입 내밀고 살잖아요. 그 입을 저기 우주에다가 던진 거예요. 그러면은 우주가 알겠어, 접수됐어. 입 내미는 상황을 끊임없이 줄줄이 엮어서 갖다 주겠죠.
똥 많이 먹어봤죠? 쌩글쌩글 웃으면서 살아요.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성장을 많이 하려고 계획하고 온 자기 자신을 칭찬을 하셔야 돼요. 아, 나는 성장을 참 많이 하고 싶은 사람이었었구나. 내가 나한테 그렇게 위로를 하셔야 돼요. 그 어렸을 때 그 감정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살아온 내 자신에게 정말 고맙다고 하셔야 돼요. 하실 수 있죠? 어머님이 돌아가신 이후에요. 제가 그 외부적인 일 때문에 전혀 그쪽에 신경을 못 쓰다가 제가 이제 혼자 있을 때면 자꾸 엄마 생각이 나면서 문득문득 슬픔이 몰려와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 관련된 엄마와 함께 있었던 그런 물품들을 자꾸 뒤로 감추고 그랬거든요. 안 보이게. 그런데 그러다 보다 보면 그래도 순간순간 문득 엄마 생각이 나면 제가 가까이 오신 지가 몇 달 안 돼서 돌아가셨는데 자주 찾아뵙지 못하고 그리고 또 엄마를 잘 돌보지 못해서 더 빨리 돌아가셨나 이런 마음이 올라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인명은 제천이라는데 라는 마음을 가지기도 하지만 제가 어머니가 일요일날 돌아가셨는데 저는 어머니를 월요일부터 이제 제대로 이제 제가 케어하면서 모시려고 했다가 그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더 크게 아쉬움도 남았고 힘들기도 하는데요. 이제 어머니가 사시던 집에 가도 저는 왠지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무거워서 이걸 감당하기가 앞으로 순간순간 이제 문득문득 생각날 때마다 슬픔이 몰려오면은 좀 겁이 나기도 해요. 거기 슬픔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할까봐. 주변에서 그런 일을 봤거든요.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자기가 거의 슬픔과 하나가 돼가지고 일상생활에 불편한 그 모습을 보면서 힘들었던 그 생각이 나는데요.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한번 조금 슬퍼지면은 근데 저는 그 어머니 돌아가신 이후에는 자꾸 밖에 외부적인 일이 있어서 계속 나갔기 때문에 몰랐는데 이제 집에 있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날 때마다 힘들거든요. 이 슬픔을 그대로 제가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모든 것들은 그냥 인명은 직선이고 그 순간순간들은 뭐 100점,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것은 100점이니까 100점에서 일어난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어서 선생님께 여쭤봅니다. 엄마 일요일날 돌아가시고 지금 이제 8일 됐나요? 2주나 됐다고? 아니요. 2주 이주? 뒤에 가요. 나 저번 주에 돌아가셨. 네. 1박을 하고 아침에 엄마 돌아가셨다고 해가지고 서울 올라간 거잖아요, 그죠? 하늘동그라미를 안 왔으면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생각. 저 성격에 한번 생각을 해보자. 쪼잔하고 두렵고 고통스럽고 숨고 싶고 하는 저 성격에서 하늘동그라미를 안 왔다고 생각을 하면 어떨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한편 다치고 밥도 안 먹고 엄마하고 따라 죽겠다고 울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을까? 그러면 어차피 이제 엄마는 자기 계획대로 몇 월 며칠날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신 거예요. 그 날짜에 딱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조금 더 잘해줬어야 되나, 조금 더 보살폈으면 조금 더 사셨을 거나, 계속 이 생각을 해야 될까? 반성하면 다음 생에 또 반성하거든요. 내가 그게 최선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했다면, 최선은 다른 방법이 있었을 텐데, 내가 그때 살아왔었던 게 최선이었기 때문에 그 행동을 한 거였거든요. 엄마를 한 번 보건 두 번 보건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게 최선이었었어요. 완벽했어요. 그때도 완벽하고 지금도 완벽하고 앞으로도 완벽할 거거든요. 그리고 1년 후에도 이런 감정일까? 조금 더 옅어지겠죠. 그러면 1년 후에 옅어질 거 지금 옅어지면 되잖아요. 그리고 엄마한테 올라갈 때 엄마하고의 힘들었던 장면들을 스포에서 뜯어냈었거든요. 그리고 엄마를 자유롭게 놔줄 수 있는 힘을 얻거든요. 그것만으로 굉장히 가벼워졌어요. 그러면 지금 아픈 거는 감당을 하세요.
그리고 엄마를 생각을 했을 때 조금 더 도와줬으면 어땠을까라고 하지 말고 엄마하고 이렇게 환하게 안고 엄마 다음 생에 날개 활짝 펴고 멋진 삶을 살아가세요. 라는 걸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제가 일주일 전에 알아냈어요. 우리 저기가 있고 순이가 있는데 저기하고 순이를 방에다가 재우려니까 너무 심란해가지고 저기하고 순이를 거실로 다 몰아냈거든요. 집을 주고. 근데 덕이는 이 여우 같아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선생님 옆에서 잤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내쫓을 생각이 전혀 없거든요. 거기서 자고 순이는 나하고 자야 되는데 나는 야멸차기 때문에 순이를 갖다가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게 한 일주일 지나니까 덕이는 당연히 선생님 옆에 자는 걸로 알고 순이는 거기서 자는 걸로 알았는데 어느 날 내가 새벽에 눈을 떴더니 순이가 살고 걸어가지고 나한테 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뱀소리를 했잖아. 그랬더니 다시 이렇게 나가는 그 뒷모습을 내가 봤거든요. 봤는데 순이가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1년이 다 가오는데도 순이의 그 뒷모습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순이의 뒷모습이 2달에 한 번은 생각이 났었거든요. 하루는 뒷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그 뒷모습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내가 순이를 꼭 안아줬어요. 안아줬더니 생각이 안 나. 우리도 만약에 돌아가신 분이나 아니면 정리되지 못한 아쉬운 마음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마음을 알고 한번 꼭 안아줘 보세요. 그럼 생각이 전혀 안 나요. 그러고 나서 순이는 내 기억에서 사라졌어요. 이제. 엄마 조금만 더 내가 맛있는 거 한 번만 더 사줬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맛있는 걸 엄마 앞에다 놓고 엄마가 맛있게 드시는 걸 내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엄마하고 환하게 꼬꾸로 안고 이제 엄마 행복하세요 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 미련이 다 없어져요. 근데 내 엄마인데 그렇게 쉽게 없어지는 강아지도 그렇게 오래 가는데 그죠? 100일은 생각이 나요. 왜 100일일까? 피가 한 번 태어나면 100일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100일 동안은 계속 문득문득 생각이 날 거예요. 그래야지 사람인 거지. 생각나는 건 당연하고 이걸 떼어버리려고 하면 어떻게 되지? 악착같이 따라오겠지. 아, 생각이 나는구나. 엄마하고 인연이 참 아름답고 소중했었구나. 이렇게 자꾸 내가 나한테 얘기를 해주면 되죠. 지난 여름에 좀 땀을 많이 흘려가지고 네. 몸이 많이 가려웠었는데 네. 공부한 대로 배운 대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피부과도 다니고 그래서 다 싹 나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네. 근데 겨울에 물도 따뜻한 물 쓰고 또 따뜻한 데서 자고 그러니까 또 가려운 거예요. 또 온몸이 더 가렵고. 내가 살면서 소리 질렀던 게 얼만큼인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악을 썼던 게 얼만큼인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거 다 독으로 나올 텐데. 소리 많이 질렀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이렇게 할 때 간에서 해독을 다 못하잖아. 그럼 그 독은 숨어 있다가 나중에 이제 지들끼리 이제 그 웬만큼 모였잖아요. 그러면은 위로 떠요. 위로 떠서 머리를 아프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피부가 가렵게 한다든지. 이 독을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푸는 게 낫겠지? 감사합니다. 저렇게 가려운 걸로 이렇게 나오는 것도 나오는 건데 이걸 최대한 빨리 하는 거든. 감사합니다. 뭐 이런 많은 방법도 있기는 한데요. 그 감정을 이해해 주는 것도 그렇지만 그 죽삼리하고 곡지하고 뜸을 뜨면 그러면 그쪽으로 독들이 많이 나와요. 칼로 이렇게 탁 자르면 여기가 빵꾸 났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뜸을 뜨잖아요. 여기 몸 어딘가에 빵꾸가 났다고 생각해요. 그 빵꾸 난 대로 독이 나와요. 뜸은 누구를 해주는 거 말고 내가 나를 보살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거든요. 빵꾸 난 것으로 독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봐봐. 되게 좋지. 그러면 독이 나올 때 입을 벌리면 더 빨리 나올까? 그 고함을 지를 때 그 힘을 주고 질렀거든요. 힘을 준 거는 힘을 빼라고 그렇게 가려운 거예요. 저기 기통 수련하면서 가려운 거 많이 나오죠? 참았다는 얘기야.
승질이 더러운데 그 더러운 성질을 갖다가 좀 참은 게 이거라는 얘기거든요. 참지 마세요. 그냥 살면 돼요. 소리 지를 땐 소리 지르고 다 털어내시면 돼요.